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권한정지, 파면, 구속까지 이어진 무려 5개월 넘는 대통령 권리 상태 기간의 국정 공백도 어마어마하고 미국, 중국 사이에서 고차방 정식으로 풀어내야 할 사드와 북핵부터 일본 정부와의 위안부 문제, 경제 문제, 취업, 복지, 재벌, 검찰, 세월호, 최순실, 4대강, 자원외교 우선순위를 따지기 힘들 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대선 기간 각 후보, 지지자들 간 주고받았던 거친 공방으로 인한 상처도 여전히 시립니다. 생각해보면 작년 가을부터 대한민국 전체가 촛불과 탄핵과 대선으로 숨고를 사이도 없이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해서 이제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대통령도 국민도 이제 숨 좀 돌리고 합시다. 한 템포만 늦추고 한 발짝만 뒤로 물러서서 한 뼘만 서로에게 관대해지고 조금만 더 크고 조금만 더 길게 보고 숨 좀 돌리고 합시다. 갈 길이 멉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김은지입니다.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바빴어요, 보니까. 일정이 많았습니다. 네. 엄청 바쁘더라고요. 네. 우선 이제 취임식도 했고요. 네. 초간단했죠? 네, 국회에서 정말 간단하게 했는데 이례적으로 300명 자리밖에 만들지 않았었고요. 네. 또 예산도 딱히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산이 뭐 들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식 때 30억 넘게 들었다고 하던데요. 비교가 네. 되죠. 뭐 돈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금 뭐 취임식을 따로 준비하고 할 겨를도 없고요. 네. 굉장히 간소하고 담백하게 그냥 끝났어요. 네. 본인 성격도 그래요. 아마 정식으로 취임식을 했더라도 그렇게 크고 화려한 취임식은 아니었을 텐데 취임식으로는 아마 앞으로 보기 힘들 정도로 초간단. 네, 시민들과 셀카 같은 것들도 찍고요. 네.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5월에 그럼 대선이 계속 있느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던데 3월인 거죠. 네, 인수위 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3월에 앞으로는 대선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선거 운동 기간은 한 겨울이 되는 거죠. 네, 굉장히 추울 때죠. 뭐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혹시라도 다음에 탄핵될 대통령은 가능하면 없어야죠. 여름에 좀 부탁드립니다. 없어야 합니다. 네. 한 겨울에 이제 꽁꽁 손이 언 채로 유세도 해야 되고 지지자들도 얼음판, 빙판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여하간 앞으로는 3월에 있게 되는 겁니다. 대선은. 개헌이 있거나 또는 탄핵이 있지 않으면 앞으로는 3월 대선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눈에 띄었던 것은 경제기득 후보들 중에는 유승민 후보가 취임식에 자리를 했어요. 예. 네, 악수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아마도 일부러 이제 피해 주는 게 예의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고 또는 오고 싶지 않았던 분들도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유가 뭐였든지 간에 본인이 앞으로 계속 정치를 할 거면 유승민 이제 의원이라고 불러야 되겠네요. 유승민 의원처럼 오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 보면서. 네, 승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이미지를 남겼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이제 뭐 진심은 어떤지는 본인 마음에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 축하한다는 뭐 그래서 호감도 상승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자, 어제 뭐 취임 연설도 있었는데 못 들으신 분들 위해서 저희가 초압축 버전으로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감히 약속드립니다. 2017년 5월 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광화문 시대 대통령이 되어 국민들과 가까운 곳에 있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7년 5월 10일 오늘 대한민국이 다시 시작합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길에 함께 해 주십시오.
저의 신명을 바쳐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이런 전반적인 내용의 심사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짧게 20초 버전으로 압축했고. 자, 그리고 바로 한 일이, 여의도를 갔죠. 네, 취임식 전에요. 먼저 야당 지도부들을 찾았습니다. 예. 오전에요. 그게 먼저였나요? 예. 네, 그랬군요. 야당 지도부를, 원래 이제 당선되면 야당부터 찾겠다고 하긴 했었는데, 실제로. 이것도 이제 처음 있는 일이라,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유한국당부터 정의당까지 쭉. 네, 방문을 당사를 했죠. 직접 찾기도 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랄까, 긴장 관계 속의 말들이 오가기도 했고, 나를 좀 숨기고, 예. 왜냐면 뭐, 이틀 전까지 서로 나를 세우고 싸웠으니까 금방 그게 해결되지 않겠죠. 그래서, 나를 숨기고 서로 약간 모난 대화를 나누기도 했고, 예. 아주 재밌었던 건 정의당 방문했을 때 멘트예요. 예. 정의당을 방문했더니 노회찬 원내대표가 그런 말을 했죠. 우리 당사를 찾은 첫 번째 대통령이에요. 네. 이렇게. 인상 깊었습니다. 예. 그런 멘트도 있어서 간단하게 어떤 이야기 했는지 예, 짚어보겠습니다. 남북관계, 안보 문제, 그리고 또 한미동맹, 뭐 이 부분은 저는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만 조금 협력해 주신다면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요. 그래서 안보에 관한 중요한 정보들은 좀 공유해 나가서 함께 또 지혜도 모으고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네, 정우택 원내대표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남북 관계가 풀기 어려우니까 정보 공유할 테니 같이 좀 도와달라. 여기에 대해서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렇게 받았죠. 대통령께서 야당할 때보다 우리가 더 강한 야당이 될 것이다. 네, 맞받은 거죠. 예,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더 강한 야당이 될 것이다. 사실은 자유한국당, 그전에 새누리당 아니죠. 그 전에 쭉 거슬러 올라가면 한나라당. 한나라당 시절 또 무슨 신한국당과 한나라당 시절이 야당이었죠. 예. 그때 강한 야당이었어요. 굉장히. 예, 의석수도 많았고, 예. 굉장히 강한 야당이었고, 항상 강한 야당이었습니다. 네, 대여 투쟁들을 했었죠. 예, 굉장히. 이런, 주요 멘트는 이거였고요. 예, 그 다음은 의석수에 따라서 이제 국민의당 방문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는지 먼저 들어보시죠.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지금 우리가 다른 길을 걷고는 있지만 그냥 뿌리는 같은 정당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더 특별한 그 협력을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늘 문모님당 예, 아주 듣기 좋은 말씀이고 아주 감사드립니다. 예. 네, 박지원 원내대표한테 한 말입니다. 네. 문모닝당. 왜냐면요, 박지원 원내대표가 먼저 모두 발언을 했는데 그때 시작하는 말이 오늘 아침에는 굿모닝으로 하겠다 이렇게 네. 이야기했거든요. 이제 어제까지는 문모닝이었지만 오늘은 굿모닝으로 하겠다. 했더니 이제 그걸 받아서 예, 문모닝당. 예. 이게 날이 선 거예요 서로 아직. 이 대화 국민의당과의 대화가 가장 긴장감이 넘쳤어요. 또 많은 기자들의 관심을 모으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박지원 대표나 주승용 원내대표도 얼굴을 맞추지 않으려고 예. 감정 처리가 아직 안 되는 상태인 거죠. 예. 뭐 좀 더 이렇게 유연하게 했으면 훨씬 더 뭐랄까요 더 강하게 보였을 텐데 하여튼 이 장면은 나중에 계속 화제가 될 것 같아요. 두고두고. 예. 문인당. 바른정당도 물론 갔습니다. 예. 바른정당. 예, 연이어서 갔죠. 네.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경제 위기뿐만 아니라 안보 위기, 특히 한미 동맹 더 튼튼히 하면서 또 남북 관계도 제대로 풀어 나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우리 바른정당에서 협력해 주신다면 훨씬 더 우리가 어려움을 헤쳐나가는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보수정당은 이제
남북 문제 풀 때 좀 도와달라는 말을 공통적으로. 네,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한 말입니다. 네. 오히려 이제 바른정당은 좀 허기했습니다. 네, 탄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입장이 같았다라는 네. 식의 이야기를 한 거죠. 바른정당이 오히려 국민의당이나 자유한국당보다는 분위기가 좋았다. 네. 그래서 뭐 특별히 저희가 짚을 대화는 없고요. 자, 그리고 그다음 정의당 잠깐 보겠습니다. 심상정 후보와는 어젯밤에 서로 축하와 위로를 나누는 그런 통화를 했습니다. 저는 정의당이 이번에 뜻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정의당의 어떤 가치, 정책 지향 이런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는 저는 충분히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자, 그랬더니 이제 당사를 찾은 첫 번째 대통령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네, 노회찬 원내대표한테 한 말인데 노회찬 원내대표도 화답을 하면서 야당 정치인과 소주 한잔하는 대통령 모습 보고 싶다라는 식의 일종의 제안을 했습니다. 자, 근데 제가 보니까 토론회 때부터 훨씬 말을 잘하더라고요. 조금 더 편안해진 상태이기 예. 때문으로 짐작되는데요. 토론회 때 그렇게 했으면 좀 더 표를 얻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인선 발표하고 특이한 점은 인선을 대통령 본인이 기자회견 하면서 네, 직접 했습니다. 예, 그래서 대본 없이 기자회견하고 질문을 하라고 그랬더니 이제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질문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질문이 없었어요. 그게 좀 이상했습니다. 보통 첫 인선하고 그러면 다른 나라도 뭐 백악관 이럴 때 엄청난 질문이 쏟아지는데 질문이 안 나와가지고. 아니 뭐 자세한 내용들은 인선 당사자들한테 하라고 하긴 했었습니다. 대통령은 네. 빠지고요. 물론 제가 말하는 건 그겁니다. 예. 대통령,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이제 질문 받겠다고 예, 했는데 그렇죠. 질문이 없었어요. 자, 인선으로는 뭐 국무총리 후보자,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국정원장, 내정자 그렇게 발표됐고. 경호실장도 발표했습니다. 네, 경호실장도. 네.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에는 크게 세 자리가 있어요. 즉각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있고 비서실장이나 민정수석이나 경호실장. 네, 청와대 네. 스태프들은 그렇습니다. 청문회 거치지 않고 바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문회를 거치는 것도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청문회를 거치되 국회 인준이 필요한 자리와 청문회를 거쳤지만 국회 인준은 필요 없는 자리. 이렇게 나뉘어요. 예. 헷갈리시겠지만. 그러니까 조금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자리 있잖아요. 예를 예, 들어서. 총리와 뭐, 장관 예, 이렇게 뭐 나뉘죠. 대법원장, 뭐 국무총리, 대법관, 감사원장, 헌재소장. 여기는 국회가 오케이 해줘야 되는 거고요. 장관이나 국정원장, 뭐 검찰총장, 국세청장, 뭐 경찰청장 등등등 이런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만 인주는 필요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거친 다음에 본인이 하겠다고 하면 되는 자리. 그게 세 자리가 있습니다. 네. 근데 어제는 이제 그 중에서 국무총리와 그리고 비서실장은 그냥 가면 되는 거고요. 네, 임명 이미 된 거죠. 일을 네.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인준을 거쳐야 되는 거고요. 네네. 네. 국정원장은 인준은 거치지 않고 청문회는 꼭 해야 되는 인사고요. 그중에 어제 가장 화제가 된 건 이제 민정수석 예정되죠. 네. 네, 직접 발표한 건 아닌데 내정되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본인도 부인하지 않았으니까. 네, 서울대 조국 교수입니다. 네. 인터넷에서는 이제 이런 말도 많아요. 얼굴 패권주의라고. 네. 적폐라고 막.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근본적인 고민들 혹은 걱정은 있어요. 그러니까 학자가 업자를 다룰 수 있느냐. 여기서 업자라는 건 검찰은 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 집단인데다가 권력 집단이기도 하잖아요. 예. 조직 논리가 굉장히 강하고 그런 전문 업자 그룹을 학자가 다룰 수 있느냐. 네,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 요구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네. 그거 역할을 잘해야 된다라는 바람도 그렇죠. 실려 있는 건데요. 그래서 오히려 검찰 조직 밖에서 이제 사람을 인선한 걸로 보여지는데, 검찰 출신들을 통한 보좌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 이것은 이제 검찰 출신들의
이야기입니다. 예. 네, 사정기관 장악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까지 그런 논리로서 쭉 검찰 출신들이 해왔었는데 그런 개혁의 방향은 맞지 않았던 이번에는 것이죠. 이제 그 조직을 장악한다기보다는 그 조직을 좀 바꿔보겠다고 그렇죠. 아예 내부 인사는 그 일을 못할 테니 오히려 외부 인사를 데려온 것인데 그렇지만 역시 학자가 업사를 다룰 수 있겠느냐. 어쩌면은 이 임무만 하고 조국 교수는 빠질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교차하는 자리고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말들이 없어요. 굉장히 적임자다 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네, 이미 국정원 3차장을 지낸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남북 문제가 굉장히 지금 꼬여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을 가장 많이 만난 남한 사람이에요. 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실제 2000년 당시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상회담도 준비했었고, 예. 그리고 3차장도 했었고 해서 이 이상 문재인 인력풀 중에 이 이상의 적임자가 있느냐. 그래서 아무 말이 뒷말이 없는 적합한 인사였다고 평가를 받고. 네, 또 국정원 개혁에 대한 요구도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요 국정원 개혁 약속하는 후보자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그래서 적임은 보통 하마평 여러 갈래로 나오는데 이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말들이 없습니다. 잘 됐다고 다들. 그리고 이제 경호 실장은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경호 원이다. 네, 봉하마을에까지 있었죠. 네, 자전거 같이 타고 다니던. 네, 유명한 사진입니다. 양반입니다. 네. 그런 인사들이 이제 이루어졌고요. 자, 그리고 다른 당 사정도 잠깐 짚어볼까요? 네. 네, 홍준표 전 후보 전 지사는요.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서 자유대한민국을 위해 할 일이 남아있다. 세상이 다시 부를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렇게 남겼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홍 후보가 당권 도전 시사했다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는 사실은 당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지 못했죠. 실제. 개인 기로가 거기까지 간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계보가 없고 실제 세가 없고 본인의 계보라고 할 만한 현직 국회의원이 사실상 전무합니다. 그런 대선 후보도 처음이었는데 사실상 자신의 계보가 전혀 없는 대선 후보로 2위까지 하긴 했는데 이제는 이제 대선이 끝났으니까요. 당권을 누가 잡냐 가지고 큰 계보 간의 격돌이었을 것이고 홍준표 후보는 혼자 또다시 이제 당권에 도전해서 당권을 잡아보겠다. 뭐 이런 구상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우선은 한 달 정도는 미국에 있다 올 거다라고 합니다. 한 달이면 그냥 국내에 계셔도 되는데. 네. 예, 당대표 선거가 6월이나 7월 정도에 예상되어 있거든요. 네. 만약에 이제 귀국하면 저희가 인터뷰 한번 추진해서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철수 이제는 뭐라고 했나요? 전 의원. 예. 네, 전 의원도 입장을 냈습니다. 네, 어제 국민의당에서 선대위 해단식을 하면서 나온 메시지인데 안철수 전 의원은 당분간 휴식 취하겠다고 하면서도 좌절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재기 의사 밝힌 겁니다. 네, 삼수를 하겠다는 거죠. 네, 확실하게. 보통 이렇게 이제 대선에서 뭐 2번 정도 치고 나면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도 그랬고 일단은 정계 은퇴나 한 발 물러서는 포지션을 취했다가 한 최소한 2년, 3년 지나고 나서 복귀하거나 했는데 그럴 의사가 없다. 예, 지금부터 바로 준비에 들어가겠다. 그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인의 의지는 그런데 안철수 전 의원이 문재인의 길을 갈 것인지 문국현의 길을 갈 것인지는 이제 앞으로 본인 하기 나름이겠죠.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삼수를 한다면 앞으로 많은 이야기 기회가 있겠지만 자신이 있는 걸로 가지고 승부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메시지를 보면서 자신한테 부족하기 때문에 혹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연기하거나 노력해서 커버하는 것으로는 그 전략을 수용해야 되지 않을까. 아주 간단한 예로 목소리도 그냥 본인 목소리를 하는 게 낫다. 저는
그거가 여하간 목소리로 상징되는 그냥 애초에 본인이 가진 것으로 승부하고 그걸 업그레이드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이 메시지를 보면서 했고요. 자, 한두 가지 정도 뉴스 더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세월호에서요. 사람의 뼈로 추정되는 뼈가 2점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세월호에 관련된 대선 막바지에 많은 분들이 잊고 있었는데 세월호 관련 뉴스도 앞으로 계속 저희가 네. 짚어드리기로 하겠고요. 추가 수습 기대하게 되는 상황인 거죠. 네, 아직은 그 뼈가 누구의 뼈인지 네,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아직 DNA 분석하고요. 미수습자하고 미수습자의 뼈인지 아닌지는 전혀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예, 뼈 2점이 추가적으로 발견됐고 아주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생각보다. 예. 인양만 하면 금방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속도라면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하나 정도 짧게 짚고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표 분석이 본격적으로 되고 있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강남 3구에서도 첫 승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모두 이겼다라는 거죠. 그건 처음 있는 일이네요. 예. 진보 보수 무관하게 대부분 이제 강남은 보수에서 항상 점령하고 나머지 지역은 야권 후보가 가져가고 서울 지역은 특히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전 지구가 다. 요 분석은 저희가 오늘은 뭐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요. 요 분석은 전국을 가지고 앞으로 분석이 나올 테니까 차근차근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추울 때죠. 뭐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혹시라도 다음에 탄핵될 대통령은 가능하면 없어야죠. 여름에 좀 부탁드립니다. 없어야 합니다. 네. 한겨울에 이제 꽁꽁 손이 언 채로 유세도 해야 되고 지지자들도 예, 얼음판, 빙판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여하간 앞으로는 3월에 있게 되는 겁니다. 대선은. 개헌이 있거나 또는 탄핵이 있지 않은 앞으로는 3월 대선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눈에 띄었던 것은 경제기득 후보들 중에는 유승민 후보가 취임식에 자리를 했어요. 예. 네, 악수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아마도 일부러 이제 피해주는 게 예의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고 또는 오고 싶지 않았던 분들도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유가 뭐였든지 간에 본인이 앞으로 계속 정치를 할 거면 유승민 이제 의원이라고 불러야 되겠네요. 유승민 의원처럼 오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 보면서. 네, 승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이미지를 남겼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이제 뭐 진심은 어떤지는 본인 마음에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 돌리고 합시다. 갈 길이 멉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네. 김은지입니다.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바빴어요 보니까. 일정이 많았습니다. 네. 엄청 바쁘더라고요. 네. 우선 이제 취임식도 했고요. 네. 초간단했죠? 네, 국회에서 정말 간단하게 했는데 이례적으로 300명 자리밖에 만들지 않았었고요. 네. 또 예산도 딱히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산이 들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식 때 30억 넘게 들었다고 하던데요. 비교가 되죠. 뭐 돈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금 뭐 취임식을 따로 준비하고 할 겨를도 없고요. 네, 굉장히 간소하고 담백하게 그냥 끝났어요. 네, 본인 성격도 그래요. 아마 정식으로 취임식을 했더라도 네, 그렇게 크고 화려한 취임식은 아니었을 텐데 취임식으로는 아마 앞으로 보기 힘들 정도로 초간단. 네, 시민들과 셀카 같은 것들도 찍고요. 네.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5월에 그럼 대선이 계속 있느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던데 3월인 거죠. 네, 인수위 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3월에 앞으로는 이제 대선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선거 운동 기간은 한겨울이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권한정지, 파면, 구속까지 이어진 무려 5개월 넘는 대통령 거리 상태 기간의 국정 공백도 어마어마하고 미국, 중국 사이에서 고차방 정식으로 풀어내야 할 사드와 북핵부터 일본 정부와의 위안부 문제, 경제 문제, 취업, 복지, 재벌,
검찰, 세월호, 최순실, 4대강, 자원외교 우선순위를 따지기 힘들 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대선 기간 각 후보, 지지자들 간 주고받았던 거친 공방으로 인한 상처도 여전히 시립니다. 생각해보면 작년 가을부터 대한민국 전체가 촛불과 탄핵과 대선으로 숨고를 사이도 없이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해서 이제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대통령도 국민도 이제 숨 좀 돌리고 합시다. 한 템포만 늦추고 한 발짝만 뒤로 물러서서 한 뼘만 서로에게 관대해지고 조금만 더 크고 조금만 더 길게 보고 숨 좀 여의도를 갔죠. 네, 취임식 전에요. 먼저 야당 지도부들을 찾았습니다. 예. 오전에요. 그게 먼저였나요? 예. 네, 그랬군요. 야당 지도부를 원래 이제 당선되면 야당부터 찾겠다고 하긴 했었는데 실제로 이것도 이제 처음 있는 일이라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유한국당부터 정의당까지 쭉. 네, 당사를 방문해서. 직접 찾기도 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랄까 긴장 관계 속에 말들이 오가기도 했고 나를 좀 숨기고 예. 왜냐하면 뭐 이틀 전까지 서로 나를 세우고 싸웠으니까 금방 그게 해결되지 않겠죠. 그래서 나를 숨기고 서로 약간 모난 대화를 나누기도 했고 예. 아주 재밌었던 건 정의당 방문했을 때 멘트예요. 예. 정의당을 방문했더니 노회찬 원내대표가 그런 말을 했죠. 우리 당사를 찾은 첫 번째 대통령이에요. 네, 이렇게. 인상 깊었습니다. 예. 그런 멘트도 있어서 간단하게 어떤 이야기 했는지 예, 짚어보겠습니다. 남북관계, 안보 문제, 그리고 또 한미동맹. 축하한다는 뭐 그런, 그래서 호감도 상승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자, 어제 뭐 취임 연설도 있었는데 못 들으신 분들 위해서 저희가 초압축 버전으로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감히 약속드립니다. 2017년 5월 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광화문 시대 대통령이 되어 국민들과 가까운 곳에 있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7년 5월 10일 오늘 대한민국이 다시 시작합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길에 함께 해 주십시오. 저의 신명을 바쳐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이런 전반적인 내용의 취임사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짧게 20초 버전으로 압축했고. 자, 그리고 바로 한 일이